잠재력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 스틸리스. 고요란 침착은 물론이고 깨달음과 탁월함, 고귀함, 행복, 성취로 향하는 경로이며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다. 또한 고요는 공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고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관점을 날카롭게 다듬어 전후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 공의 속도를 늦춰 우리가 그 공을 칠 수 있게 도와주며 우리에게 통찰력을 줌으로써 격노한 폭도를 견딜 수 있게 돕는다. 고요는 매사에 감사하고 경탄할 여유를 만들어준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다. 천재들의 통찰력을 파헤치는 열쇠이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 그게 바로 고요다. 약속하건대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도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고요를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빛이 필요한 이 세상에 당신이 별처럼 태양처럼 빛을 내뿜을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공도의 명인으로 전해지는 아와겐조는 제자들에게 활 쏘는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다. 오히려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다. 그가 활쏘기에 관해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라고는 그저 잘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활이 내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위를 당기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겐조는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능력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심이다. 어느 날 겐조가 그의 제자 오이겐 헬리겔에게 말했다.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은 의지다. 헬리겔이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 그가 추구했던 기술을 제대로 통달하지 못하고 있던 까닭은 바로 이 억지스러운 의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 모든 일의 과정과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싶은 욕구에 있었다. 겐조는 제자들이 활을 관역에 명중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결과에 관한 생각조차도 버리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한다는 건 머릿속에 아무런 목적도 애고도 없는 상태, 즉 자신을 완전히 버린 상태. 어떤 말로 표현하든 간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표면적인 증거이자 확인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고요다. 그러나 무심하다는 말이나 목적이 없다는 말은 생산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대개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운다. 굳은 의지는 대부분 강점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부분은 동급생보다 앞서고 싶었던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다.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굳은 의지 없이 어떻게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겠는가? 자, 한 발 물러나 생각해보자.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특정 결과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는가? 골프와 양궁 같은 스포츠가 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골프에서 공을 있는 힘껏 세게 치려고 하면 공은 오히려 왼쪽으로 휘어져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다. 또 공을 끝까지 보겠다고 고개를 들고 있다가는 때를 놓치는 바람에 휘어치기를 하게 되고 공은 결국 숲속으로 날아가 버린다. 양궁에서도 화살을 겨눌 때 힘을 쓰고 있다고 해서 기술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화살을 겨누면서 활쏘기의 기술적 요소를 너무 의식하고 있으면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오늘날 명사수들이 하는 말 맞다나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요야말로 탁월한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힘주어 꽉 잡고 있는 것보다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통제력이 생길 것이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활을 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술의 필수 기술은 변함없어 보인다. 집중, 인내, 호흡, 집요함, 명석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는 힘. 인생에서, 예술에서, 스포츠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어야 하고 유연해져야 한다. 특정 결과를 향한 집착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 자신을 내려놓고 테크닉을 생략한 채 그 역할에 빠져들어야 한다. 사업가들은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일부러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다. 이는 코미디언에게도 좋은 아이를 키워내려는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겐조는 말했다. 모든 공수가 활을 자연스럽게 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만의 전략이나 인위적이고 계산적인 요령에 의존한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요령은 화살을 어디로도 이끌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신의 영역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직성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 하나하나의 단계에 집중한다면, 그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쫓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고요를 얻게 될 것이다.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잘 생각할 수 있다. 궁도, 요가, 화학, 그 어느 분야든지 간에 대부분의 학생은 굳은 의지를 품고 그 분야에 뛰어든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최고 등급이나 최고 점수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문 지식을 익히고 들어간다.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가고 싶어 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생각했던 것보다 여정이 힘들어지면 쉽게 낙담한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 겐조는 제자들이 완벽하게 내려놓고 난 뒤에야, 조준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 뒤에야, 몇 달 동안 그저 코앞에 놓인 건초 꾸러미에 활을 쏘고 난 뒤에야 마침내 제자들에게 새 소식을 알렸다. 이제부터 관역에 활을 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자들이 관역을 마치더라도 겐조는 칭찬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관역을 명중시킨 제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다그치기 일쑤였다. 이런 반응은 형편없는 활솜씨를 보여준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더 달라고 부탁하자 겐조는 이렇게 대꾸했다. 묻지 말고 그 시간에 연습을 더 하라. 그는 제자들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길 바랐다. 궁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저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라고 충고했다. 그래야만 정말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에서 강력한 상징물인 연꽃은 강이나 연못의 진창 속에서 피어나지만 하늘로 우뚝 솟지 않고 수면에 피어 잔잔하고 자유롭게 떠다닌다. 석가모니가 지나가는 길마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 연꽃이 피어났다는 설도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연꽃도 내려놓는 원리를 담고 있다. 아름답고 고결하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낮은 위치에서 핀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우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꽃인 셈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균형점도 이와 같다. 인정이나 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표적을 놓친다. 표적을 너무 열심히 겨냥하면
겐조가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과 명중에 필요한 기술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은 연습이고 우리가 밀어내야 할 것은 고집스러운 의지다. 숙달의 경지에 가까이 갈수록 세부적인 결과에는 덜 신경 쓰게 된다. 더욱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록 애고와 불안이 줄어들고 내면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더욱 생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고요가 있어야만 우리를 괴롭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목표를 줄여야만 험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고집스러운 의지를 붙잡기보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므로 군중의 소음과 세상의 제잘거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통찰력은 대부분 묻혀있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려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음을 무시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일기장을 펼쳐놓고 앉아야 한다.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떨쳐내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완전한 고요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어떤 방해나 오해가 침입하더라도 파괴할 수 없는 정신적 금고 혹은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잠깐씩 고요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요에 도달하면 그동안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탁월한 성과, 엄청난 명료함, 깊은 행복과 같은 것들을. 하지만 때로 이러한 고요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도대체 왜 그럴까? 고요는 외부의 방해에 취약하므로 세상의 소란함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음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소음에도 영향을 받는다. 노자가 말했다. 우리의 정신은 고요를 향하고 있으나 욕망이 그 길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과 같다.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잠시 고요의 상태에 빠져보라. 그런 다음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 끝없는 욕망과 나쁜 습관에 이끌려도 괜찮다. 마치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찰나의 고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조차 일관성 있게 끌어낼 수 있는 집중과 지혜다.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반성의 노력은 물론이고 증상이 아닌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책의 전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영역, 정신과 영혼, 몸의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이 세 영역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전쟁을 치른다. 마틴 루터 킹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란 뭔가를 건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 나라가 초강국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세력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전쟁이 끝난 뒤에 찾아온 경제 호황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영혼의 영역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감정과 욕구와 열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진해야 한다.